자, 오늘 어휘 추론도 있지만 46, 47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삽입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연결고리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된다. 이 얘기는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 안에 연결고리가 어떻게 단어로 연결되는지, 그 어휘, 소재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너네가 연결성을 잘 볼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연결성이라는 게 뭐냐면 대명사나 더 플러스 명사 혹은 지시사나 연결사의 역할로서 그 두 앞뒤 관계의 그 연결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포커스가 먼저 삽입 문제는 맞춰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단절로 푸는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단절. 여기서 말하는 단절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연결사나 대명사, 지시사, 관사의 이런 힌트어들을 가지고 앞뒤 내용의 연결을 함에 있어서 앞에 게 대조가 있는데 대조가 안 이어지네? 그러니까 플러스를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나 혹은 다르다라는 차이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대조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번호 앞뒤 내용의 문장 관계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는 방법,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를 좀 적어 드릴 건데, 그걸 좀 보시면서 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46번이죠. 그래서 먼저 그 연결고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연대, 지, 관. 이 네 개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연은 연결사를 얘기하는 거고, 대는 대명사, 그 다음에 지시사나 관사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이제 연결고리의 힌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연결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대조처럼 앞뒤 내용의 관계에 있어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마이너스 플러스의 관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와의 방향에 틀린,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쓰는 대조 연결사, 뭐 but이나 however가 대표적이겠고, 내가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뭐와 같은 반대를 얘기할 수 있는 연결사들이 있었을 때 진짜 그 다음 문장의 반대를 얘기하고 있나?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대조 연결사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예시가 있겠죠? 예시. 뭐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상위 개념에 따라서 뒤에 그 하위 개념을 잘 얘기하고 있는지, 또 similarly나 likewise와 같은 추가 연결사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예시가 또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또 인과관계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의 원인, 그에 따른 뒤에 결과가 잘 또 이어지고 있는지. 뭐 인과관계는 되게 많죠. as a result, thus나 hence, therefore, so, 뭐 기타 등등. 그 연결의 의미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애들이 추가나 예시, 환원. 환원은 뭐냐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라는 건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또 하겠다는 거죠. A 프라임 관계입니다. 한 번 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연결고리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보는 연습도 좀 할 거고, 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난도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죠, 데이. 얘는 사람들, 사물들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순서나 삽입 문제에서 데이가 나온다면 앞에 3인칭 복수명사로 받을 수 있는 덩어리가 있는가? 그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앞에 사람이 남자가 나오는데 he가 나올 수 없고요. 남자가 없는데. 여자가 없는데 she를 쓸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앞에서 언급이 됐었나? he를 쓸 때는, she를 쓸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되는 게 문장 삽입, 연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순서 추론에서 흐름에서 순서나 삽입 문제에서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게 this나 this의 복수형 this, 대시나 대세 복수형 those와 같이 이러한 지시사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이 내용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라는 생각. 관사는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데 더 플러스 명사 특히나 이 더 플러스 명사는 조금 막연하고 좀 더 확실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더 플러스 오브 명사가 나올 때가 있거든. 더 명사 오브 명사, 더 명사 오브 명사 나올 때는 이 명사가 앞에서 꼭 나와줘야 돼. 앞에 나온 명사를 얘기하는 거야. 더 명사 오브 명사. 요건 좀 주의합시다. 알겠죠? 더 명사 오브 명사. 지금 뭐 보이니? 요거 보이니? 더 명사 오브 명사. 그러면 상대적 움직임이라는 것의 착시가 worse, the other way too. 그 반대도 역시 반대 방향으로도 역시 work. 무슨 뜻? 요건 알아두자. 저건 알아. work 무슨 뜻? 일하다, 작동하다, 효력이 있다. 요 정도는 알아둡시다. 일하다, 작동하다, 효력이 있다. 더 명사, 오브 명사. 특히나 어떤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그 상대적 움직임이라는 명사가 앞에 언급이 돼 주셔야 된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명사, 오브 명사. 그러면 앞에서 뭐가 나와줘야 돼? 상대적인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 상대적인 움직임. 상대적이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이지?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강정규의 키는 193이야. 나 굉장히 크지? 이 키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큰 키에 속해. 맞지? 근데 미국 LA에 가면 나 정도 키는 중상 정도지 않을까? 중상은 내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내 키는 변한 게 없는데 어느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내 키가 클 수도 혹은 중간일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게 상대적인 거야. 나는 바뀐 게 없는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럼 뭐야? 상대적 움직임이라는 건 서로 간의 움직임이 있는데 뭐 한 거야? 서로 간의 움직임은 바뀐 게 없는 게 뭐야? 비교,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비교 차이를 두는 움직임의 잘못된 착시가 반대 방향으로도 역시 작용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요 to라는 것은 얘들아 역시란 뜻이잖아. 역시란 말이 담고 있는 게 어떤 의미야? 추가 의미잖아. 그럼 요 다음 문장, 정답이 될 다음 문장은 또 다른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착시가 나와 주셔야 되겠지. 맞아? 근데 이 문장 갖고 니네가 앞뒤 내용을 추론해라를 말하는 건 아니야. 이런 힌트어들이 있었을 때 그걸 좀 잘 판단해 주시면 된다. 정도만 보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기차 안에 있습니다. Standing, 서 있으면서. At the station, 역에 서 있으면서. Next to another train. 옆에 기차. 기차 옆에서, 또 다른 기차 옆에서 역에 서 있으면서 너는 기차 안에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아? 우리 지하철, 전철 탈 때 이렇게 딱 타면 그 반대편으로 가는 기차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을 때 있지.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갑자기 you seem to start. 네가 시작하는 거, moving,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 seem to 동사원형, 뭐뭐처럼 보이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you realize, 넌 깨닫게 돼. that이야라는 걸.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너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 나 출발한다. 내가 아니었네. It is second train. 바로 무슨 train? 두 번째 train. 내 옆에 있는 train은 next to the train. Another train 얘기하는 거지. 그치? 두 번째 열차입니다. 뭐가? That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두 번째 train이다. 얘들도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있어? 열차 딱 타는데 나 출발한다 하고 내가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착시지, 착시, 그것도. 그지? 그리고 나서 봐봐. You think, 너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 반대편 열차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only to 동사원형, 요거 밑줄 한번 쳐보자. only to 동사원형. 얘는 부사의미로서 문장이 끝나고 지금 나온 거거든. 그래서 only to 동사는 결국 to 동사하다. 이런 뜻이야. 같이 알아둬. 너는 생각할 거예요. 반대편 열차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결국 발견하게 돼. 뭐를? It is your own train. 너의 기차였다. 뭐가? That is moving. 움직이고 있던 건 너의 기차였다. 라는 것을 결국 알게 돼. 잠깐만. 윗상황과 아랫상황이 지금 다른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어? 내가 움직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움직이는 거였네? 2번 다음에는 다른 기차가 움직이고 있네? 근데 결국 발견하게 돼. 뭐를? 움직이는 건 내 기차였네? 둘 다 뭡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결국 뭐야? 착시가 되는 거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상대적 움직임이라는 것은 2번 앞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2번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반대편 기차가 움직이고 있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상대적 움직임의 착시가 그 정반대 방향으로도 역시 이어집니다. 그게 뭐야? 내 기차가 상대 기차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결국 뭘 발견하게 돼? 나의 기차가,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움직이는 거였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역시 라는 말로써 이 둘과의 문제, 2번 앞뒤 문장의 반대편 방향, 요것이 이제 작용이 해서 요 얘기가 나와주셔야 되는 거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에어컨 튼 거지. 좀 습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1번 다음, 2번 다음 앞뒤 관계의 단절은 어디 있었다? 2번에 있었다. 그 상대적 움직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대편 방향으로도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두 내용이 잘 이어지셔야 되겠죠. 그건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2번 안에는 잘못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또 다른 예시를 반복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추가 연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적 단절이 어디에 있었다? 2번에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내용 한번 계속 보실래요? 그 착시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3번 다음 봅시다. It can be hard. 어려울 수 있어. To tell. 말하기에는 뭐를? 그 차이를 말하기에는 뭐와 뭐 사이? 명백한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그러니까 apparent,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명백한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진짜 어려울 수 있어. 앞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둘 다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쉬워요. 쉬워요. 인지 아닌지. 만약 뭐 한다면. If you train start with a jolt. jolt는 살짝 충격. 이 살짝의 어떤 충격이 있다면 물론 충격이 있다면 쉽겠죠.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of course but은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기억나니? not. 뭐가 아니라 만약 너의 열차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jolt가 있다면 쉽겠죠. 찾아내기가. When your train overtakes a slightly slower train, 약간 좀 더 느리게 가는 열차보다 네가 더 빠르게 가게 되었을 때, overtake 따라잡았을 때, you can sometimes fool yourself. 당신은 때때로 can fool. fool은 동사로 속이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네 스스로 뭐 하는 쪽으로 into thinking. 생각하는 쪽으로 속일 수 있을 거야. 네 열차가 still 멈춰 있거나 the other train, 반대편 열차가 is moving slowly backward. 뒤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상으로는 쭉 그 착시 현상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 단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뒤 내용의 그 일루전의 착시 현상, 그걸 얼만큼 깔끔하게 보셨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44번이었습니다. 46번이었습니다. 4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문제. 47번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엔드 네모칸 쳐볼래?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고라는 and란 말 자체는 뭘 의미하고 있냐? 앞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해서 반복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야. and라는 장치가.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해두세요. You might catch it on TV and the newspaper. 그러니까 신문에서나 TV에서 you might catch it. 네가 그걸 잡을지 몰라. 하지만 그것은 정보야. Everyone know.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야. And 그리고요. It isn't just information. 그건 단지 정보가 아니야. 정보뿐만은 아니야. travels through network connections. 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야. 인터넷상으로 이동해가는 정보가 아니야. 요 얘기에 같은 말이 반복이냐가 여러분들이 포인트거든요. 정보라는 소재를 가지고 같이 연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즉, it's influence as well. 그것은 또한 as well은 또한이란 뜻이야. 그것은 또한 영향력이기도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앞뒤 내용에 여기 and가 같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만 내용을 조금 더 같이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박스글부터 볼게요. 박스글에서 최대한 힌터가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힌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힌터 누구?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 한번 볼까? 가장 수익성 있는 profitable, 수익성 있는 정보는 comes through, 어디로부터 오게 돼. 어디? network connections로부터 오게 돼. 네트워크 연결로부터 오게 돼. 그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 That provide inside information.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오게 되게 돼.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용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연결고리로서. 오케이?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2, 3, 4, 5번 앞뒤 내용에 있는 연대지관을 보셔야 돼. 오케이? 윤지 괜찮아? 이제 좀 일어서서 해도 돼. 졸리면. 넌 아마 이미 starting to see, 보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야. 뭐를? Tremendous value of network analysis. 이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tremendous,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을 넌 이미 보기 시작하고 있어. For, 누구를 위한? 이 비즈니스 사업가들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에 아주 어마어마한 가치를 너는 보기 시작하고 있어. 그럼 소재는 뭐니 얘들아? 어디 있어?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그치? 네트워크 for business people이야. 이게 좋다, 나쁘다? Tremendous value. 엄청난 가치를 너는 지금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상에서 정보라는 것은 곧 돈이야.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tip about anything from cheap supplier to competitors marketing campaign to under the table merger discussion. 여기까지. 굉장히. 팁은 하나의 조언이죠. 무언가에 대한 조언. 누구로부터? 값싼 공급자로부터의 어떤 그런 팁부터 값싼 이 공급자부터 경쟁자들의 마케팅 캠페인에 걸쳐 from A to B야. 지금 to C까지 나오고 있는 거야. under the table merger 하게 되면 under the table 하게 되면 우리 그 협상을 테이블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협상 테이블 아래에 통합자들에 대한 어떤 논의 같은 것들에 걸쳐 여러 가지 것들. 즉 뭘 얘기하는 거야? 정보 얘기하는 거야, 정보. 오케이? 정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은 비즈니스 피플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다. 그게 전부 다 뭐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다 정보가 돈이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정보가 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can inform strategic decisions. 어떤 전략적인 결정을 알려줄 수가 있어. inform. 어떤 결정? that might yield. 산출해낼 수 있는 millions of dollars in profits. 이익상 수백만 달러의 어떤 수익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토론 같은 걸 알려줄 수도 있다고. A부터 B에 걸쳐 C까지 전부 다 뭡니까? 주어입니다. A부터 얘가 주어죠. from A부터 to C까지 여기까지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정보는 돈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you might catch it. 그럼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너는 그 정보 잡을 수가 있어.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정보다. 어디에서? TV나 뉴스페이퍼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but that's information everyone knows. 아까 읽었던 거잖아.
네가 TV나 신문에서 정보 얻을 수 있는데 그건 다 어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and 뒤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and 뒤의 내용. and 뒤의 내용이니까 네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보 다 알고 있는 정보야.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and 그것은 단지 정보가 아니야. 그냥 네트워크 커넥션을 떠돌아다니는 그냥 정보가 아니야. 그건 바로 뭐야? 또한 영향력이야. 잠깐만.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네가 알고 있는 정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야. and 뒤에는 뭐야? 그것은 단지 네트워크 커넥션을 이동해내는 정보가 아니라 그건 뭐다? 바로 영향력이다. 인플루언스다를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건 정보에 대한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 얘는 뭐야? 인플루언스.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다라고요. 어떤 영향력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효과가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논리적 단절은 어디에서? 3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보에 대한 속성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you have connection, 네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 another company. 또 다른 회사와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너는 그 커넥션을 요청할 거야. 너의 그 연결을 어디 쪽으로? To push that company. 그 회사 쪽으로. 뭐 하기 위해서? Business with yours. 너의 비즈니스와 함께 그 비즈니스를 함께 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기 위해 너의 연결고리를 그쪽에다 또 댈 수 있을 거야. 또 뭘 피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피하기 위해. 또 hold up the launch of the product.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런치를 잠깐 미루도록 hold up 하도록 할 수가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번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얘들아?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 내가 커넥션만 잘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 A라는 회사랑 나라는 회사랑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C라는 회사랑 인맥이 있으면 C가 또 B에 영향을 줘. 그러면 얘한테 얘기 잘해서 쟤네 좀 저기 해달라고 커넥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any business person, 그 사업가들은 원해. 뭐 하기를? increase their personal network. 개인적인 어떤 네트워크, 연결망 같은 것들을 증대시키기를 원해. 즉 여기에서 말하는 TV나 뉴스페이퍼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 두 번째, 이거는 뭐다? 그냥 인터넷 네트워크만 돌아다니는 정보가 아니라 바로 뭐다?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 이 둘의 대립관계 논리적 단절을 통해서 어디? 3번에 체크가 되셔야죠. 아까 힌트가 없었잖아. 논리적 단절은 3번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수익성 있는 정보는 결국 뭐라는 거야? 네트워크 커넥션즈라고 바로 나왔죠. 여기.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3번 어디? 뒤에 있던 거죠. 3번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 인플루언스라고 얘기하죠. 영향력이라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커넥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결망.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인맥입니다. 인맥. 네트워크는. 오케이? 연결망이라는 뜻도 있고 인맥이라는 뜻도 있죠. 이 중에 틀린 번호? 끝? 그러면 48도 한번 봅시다. 148. 야, 얘가 왜 오답률 86%였겠니? 정답이 1번이라서. 보나 마나지 뭐. 1번이 정답일 가능성. 이게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인데 이게 2019년 문제니까 야 이게 벌써 몇 년 된 거야? 한 7년 된 거다. 이때 이후로요. 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이 간혹 나와요. 심지어 두 문제씩 출제되다 보니까 삽입 문제는 순서나 삽입 문제는 두 문제씩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가다 A번 정답이 나오기도 하고 순서 문제도 A12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흐름 문제는 무조건 A12는 정답이 아니야. 1번은 무조건 정답 아니야.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볼게. 먼저 태도나 가치 however 나왔습니다. however 연결사 나왔다. 대조 나왔죠. 하지만 태도나 가치는 are subjective. 무슨 뜻? 윤지 무슨 뜻? subjective? subjective, objective? 주관적인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태도나 가치는 되게 주관적이야. 뭐에? To begin with, therefore they are to begin with.
뭔가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거야. 무슨 말일까? 함께 시작하기에는. 따라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누구겠어? 다 누군지 파헤치시라고. 태도나 가치들은 뭐 하기 쉬워? Altered, 바뀌기 쉬워. To fit, 뭐 하기 위해서? To fit our ever-changing circumstances and goals. 그러니까 우리의 자꾸 변화하는 상황과 목표들에 맞추기 위해서 쉽게 변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약간 주관적이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겠죠? Therefore 앞에 내용이 원인, 뒤에 게 결과니까. 그러니까 태도나 가치는 굉장히 주관적이다 보니까 뭐 하기가 쉬워? 바뀌기가 쉽다야. 주관적이라서 바뀌기 쉽다야. 이게 지금 어디 나왔어? 대조 뒤에 나왔으니까 그의 반대 성향이 앞에 나왔을 거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태도와 가치가 소재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리에서 또 나오네. 상대성이라는 것에 대한 원칙이 relativity, 원칙이 that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or equation describing the laws of physics, 이 물리의 법칙을 묘사하는 모든 equation은 방정식이라는 뜻이 있어. 우리 equation이 뭐야? equal이잖아, equal. 이게 equal이잖아. 방정식이 뭐야? 앞에 있는 A와 equal 뒤에 있는 B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equation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리 법칙을 묘사하는 모든 방정식들이 뭘 가지고 있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뭐와는 상관없이 regardless of inertial frame of reference. 어떤 참고적인 어떤 틀. 여기에선 뭐 관성 좌표계라고 밑에 나왔죠. 그렇죠? 관성 좌표계.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관없이라는 상관없이는 뒤에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의 형태다? 모든 방정식은 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물리 그 상대성의 원칙이라는 건 그런 거죠. 방정식의 원칙. 그래서 공식들 자체가 should appear identical. 이 identical이 사실상 누구랑 동의어야? same과 동의어야. same과 동의어. 그렇지? 동일해야만 합니다. 같아야죠. To any two observer, 두 명의 관찰자에게나 똑같은 관찰자에게 in the different time and space, 다른 시공간에서의 똑같은 관찰자에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돼. equation,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과관계 파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과관계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생각하면 돼. 결국 앞에 내용에 콩이 나왔으면 그래서 뒤엔 콩이 나와야 돼. 팥이 나왔으면 똑같이 팥이 나와야 된다고. 그게 인과관계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식 자체, 물리의 공식 자체가 전부 다 동일한 형태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임무가 can be viewed, 보여줄 수 있어. boring, 지루하게. one moment, 한순간에는 좀 지루하게. engaging in the next, 다음번에는 좀 engaging이 무슨 뜻이라고? 우리 이거 주말 수업에 했던 지문 중에 나왔는데 be engaged in 무슨 뜻이죠? 종사하다, 몰두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루하고 어떤 때는 종사한대. 얘들아, 지금 인과관계 모든 공식은 다 아이덴티컬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해놓고선 지금 다음 문장에 1번 뒤에는 무슨 얘기 나왔어? 어떤 순간에는 지루하고 어떤 순간에는 뭐한대? 인게이징한대. 몰두한대. 그러면 다른 상황에 다른 조건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두 문장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윤재야, 동일하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인과관계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 똑같은 임무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땐 지루하고 어떤 때는 종사한대. 그럼 이건 동일한 게 아니잖아, 공식이. 그치? 이해돼? 논리적 단전 몇 번? 1번. 그러면 똑같다라는 동일하는 표현에 아이덴티컬이 나오고 나서 1번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 다른 상황의 형태가 나와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그래서 들어가줘야지. however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 그럼 한번 적용해 볼까? 태도나 가치들은 시작할 때부터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도나 가치들은 쉽게
상황과 목표에, 변화하는 상황과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뭐 한다고? 쉽게 alter, 바뀌어버리게 된다고. 이 얘기야, 그래서. 바뀌게 된다는 게 뭐야? 똑같은 임무인데 어떨 땐 지루하고 어떨 땐 종사하는 거야. 이게 뭐 한다고? 바뀌는 거야. 이해되겠어? 요 얘기로서 논리적 단절이 캐치가 되셨어야 돼. 집에 가서 똑같이 분석 연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divorce, unemployment, cancer 다 이런 거 뭐야? 이혼이나 실업, 암 이런 것들이 devastating to one person, 한 사람에게는 뭐처럼 보여? devastating처럼. devastate 무슨 뜻이죠? 황폐화시키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황폐화시키다. 그러니까 뭔가를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보여. but 하지만 여기 but 다음에 be perceived가 나왔어. 그럼 뭐랑? can seem, can be perceived 이렇게. 근데 이혼이나 실업이나 암이 인지되어질 수 있어. perceived. 뭐로서 인지되어져? an opportunity for growth. 성장에 대한 어떤 기회로서 여겨질 때가 있대. 이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 똑같은 얘기네. 아, 이게 한 가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예시구나. 그치? 누군가에겐 암이 황폐화되어지는 어떤 요소로서 보여줄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성장에 대한 기회로서, 야, 그래, 나 이번 기회에 암 걸렸으니까, 그러기엔 너무 강력한 마인드인데, 그치? 그래, 나 이번 기회에 암 걸렸으니까 다행히 말기는 아니야. 1기래. 초기 증상이래. 초기암이래. 그래, 나 이번에 슬퍼하지 말고 나 안 죽어. 식습관 고치고 운동하고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맘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런 거야, 그런 거. By an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 어떤 성장의 기회로 보여질 수 있다. 문장 끝나고 나서 depending on 나왔으니까 뭐야? 의존하면서. 그치? 의존하면서. 뭐 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 고용이 되었든 건강하든 그런 것과는, 그런 건지 아닌지에 의존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3번도 마찬가지야. It is not only 그것은 not only belief, 단순히 믿음이나 태도나 가치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뭐 주관적인 것이 이런 것뿐만은 아닙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 왜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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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글에 뭐가 있었어? attitude and, 그 박스글에 attitude and values가 나왔지? 그래서 애들이 여기에서 다음번, 여기 4, 5번에서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 여러분들 쌤이 드린 그 답지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게 되면 3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도 굉장히 높았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attitude values가 나왔으니까 요쯤 어디에다가 부정을 넣으면 되겠다고 거의 사실상 찍은 거야. 내용 지금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이 똑같은 것들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not only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 의미 봐봐. 주관적인 것은 이것들 뿐만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 이미 주관성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앞에 1번 다음 문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것뿐만은 아니에요. not only but also에서 이 not only의 역할은 뭐야? 추가적인 게 또 있어요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 not only 자체가.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 그럼 뭐가 또 있는데요? 우리의 뇌가요, comfortably 편하게 바꿔요. 뭐를? 우리의 인지들을. The physical world, 물리적인 세상. To suit our needs. 우리의 욕구 같은 것들을 suit, 맞추기 위해서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지를 바꾸기도 해요. 뭐가? 뇌가 인지를 바꾸기도 한대. 그러니까 믿음, 신념 말고 뭐가 있다? 인지 변형이 있대. 즉, we will never see, 우린 절대 똑같은 이벤트, stimuli, 자극, 행사나 자극을 보지 않죠. In exactly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different time. 다른 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건과 자극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뇌의 인지가 우리의 물리적 세상에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인지를 변화시키기 한다. 처음에 먹었던 초콜릿바는 맛있겠지. 근데 연달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먹었을 때 그게 적응되면서 어떻게 돼? 맛이 덜하게 되게 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뇌가 그런 것들도 바꿔주게 된다라는 내용이 부연 설명으로서 5번도 단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었기 때문에 사실 1번에다가 정답을 찍을 용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게 1번이 정답이든 몇 번이 정답이든 간에 3, 4번이 오답률이나 정답률이 제일 높습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애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48번까지 한번 봤고 5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52번도 보시다시피 이제 오답률이 70%가 넘는 이유도 사실 그거 아니겠어? 1번의 정답 이유, 그치? 1번의 이유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We have a continued desire. 우린 지속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뭐 하겠다는? Communicate our feelings. 자, communicate가 우리 소통하다로 많이 알고 있는데 communicate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소통하다가 아니라 전달하다의 뜻이 먼저입니다. 알겠죠? communicate with가 소통하다. with.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전달하고 쟤도 나한테 전달해야 서로 전달해야 그게 소통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communicate의 기본 뜻은 뒤에 목적어 명사가 바로 나왔다. 그럼 전달하다고 communicate with 명사를 쓰게 되면 걔와 소통하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바람을 갖고 있어. 뭐 하려는?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하지만 yet 그와 동시에 at the same time the need to conceal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거 뭐? feelings. 그치?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적절한 사회적 어떤 기능을 위해서 그런 어떤 감정들을 감추려는 필요성도 역시 뭔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지속적인 바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다음 뭐? 감추려는 필요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니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감정 표출을 해. 열심히 해야지. 아유, 잘하고 있네, 우리 친구들 하고 이렇게 감정을 계속 표출하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오늘 집에서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속에는 막 열불이 끓어. 근데 그걸 뭐야? 니네들 앞에서는 감춰야 되겠지. 그지? 내가 아침에 있었던 아들과의 있었던 일 때문에 니네들한테 아들들은 다 똑같아 이것들 하면서 너미 아들한테 화풀이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어쨌든 그런 것들. 즉 우리가 드러내기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감추려는 우리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겠냐라는 생각인 건데 한번 볼게. Hundreds, thousands of years. 오래전에 우리의 헌터게더러의 조상들은, 수렵채집인들은 생존할 수 있었어. 오직 뭐에 의해서만? 지속적으로. 이때 뭐야? Communicating with. 얘는 뭐라? 소통하다. 그치? 소통하면서 서로 간에 through 뭐를 통해? non-verbal cues.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언어적 신호는 뭐야? 언어를 말함으로써 전달하고 이해하고 서로 교통하는 거지. 그치? 그치? 소통하는 거지. 근데 non-verbal cues니까 뭐? 눈빛, gesture, 표정, 소리. 그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지. 수렵 채집인들은 뭐 할 줄 아는 게 언어가 없었으니까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생존을 했대. developed. 자, developed의 ed 모양이 어디 있는지 잘 봐. before도 있네. invention 딱 한 다음에 that is how the human face become so expressive and the gestures so elaborative. 길기도 길었다. 먼저 여러분들이 ed로 시작한 문장, 컴마로 끊겼고요. before로 시작한 문장, 컴마로 끊겼습니다. 그러면 developed와 before는 전부 다 뭐다?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 주어의 시작은 어디야? That is how the human, 블라블라블라. 그치? 그럼 봐봐. 발달되면서 그것은 over so much time, 너무도 많은 시간에 걸쳐 발달된 그것은
뭐 하기 전에? invention of language. 언어의 발명 이전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에 걸쳐 발달된 그것은 바로 방식이다. 인간의 얼굴이 become so expressive. 너무나도 표현적인 방식이다. 말 되니 안 되니?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어? 서로 간에 비언어적 신호 같은 것들을 소통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대. 근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발달되고 또 그 언어의 발견 이전이잖아. 이전에 그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잖아. 그럼 앞에서 뭐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한 그것이 인간의 얼굴이 매우 표현적이고 and the gesture가 so elaborate. elaborate는 정교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된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다.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비언어적 신호라는 것이 가져다주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받아주는 거야. 우리가 언어가 없다 보니까 화나면 찡그리고, 그치? 기쁘면 웃고, 더 좋으면 막 코도 흥흥거리면서 더 흥분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어떻게 해서 굉장히 정교해지겠지. 안 그래? 자, 시작합니다. 자, with these counter forces 단어 추론해봐. 카운터가 무슨 뜻이지? 카운터? 카운터가 뭐 하는 거야? 카운터 액트가 뭐지? 카운터 액트. 액트는 행동하는 거잖아. 카운터 펀치가 뭐야? 맞고 나도 때리는 거야. 카운터가 뭐야? 반하는 거야. 반하는 거야. 그럼 force는 뭐야? 힘이잖아. 그치? 그럼 무슨 힘? 반대 힘. 그치? 반대하는 힘. 앞에서 말한 그런 서로 반하는 힘들과 같이 우리 내면 안에 싸우고 있는 반하는 힘. 위에서 these 명사에 대한 아까 드디어 나왔다. 요 these 명사에 대한 앞 내용이 있었니 없었니? 카운터 액트가 있었냐고. 아니 우리가 비언어적 신호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익스프레시브해졌대. 그리고 뭐 했대? 제스처도 굉장히 정교해졌대. 사실 우리가 언어로 말하기 전에 먼저 사용했던 게 뭐야? 손짓, 발짓, 표정이잖아. 그지? 그 관계성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these counter forces에 해당하는 힘이 있었어? 없었어? 반하는 힘은 없었잖아. 그럼 어디를 봐야 돼? 박스글을 봐야 되겠지. 반하는 힘 있나? 있어? 무슨 힘이지? 감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려는 힘. 이제 괜찮아? 윤주 삐진 거 아니야? 굉장히 삐진 표정하고 있어. 누구한테 삐진 거야 지금? 나한테 삐진 거야? 자 다시. 감정을 계속적으로 뭐 전달하려는 그 계속적인 욕구와 그 감정을 뭐 하려는 계속 숨기려는 필요성을 갖고 있대잖아.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counter force는 뭘 얘기하는 거야? 1번과 2번을 가지고 있는 그 반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것들과 함께 뭐 한다? We cannot completely. 우리는 완전히 뭐 할 수가 없어? 통제할 수가 없어. What we communicate.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뭐 할 수 없다?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은 뭐 해? 표정 관리가 잘 되는 거지. 안 그래? 근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때? 고맙습니다. 이런 거잖아. 입으로는, 언어로는 고맙다고 했는데 표정이 고마워, 안 고마워? 졸라 안 고마워.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지. 뭐 때문이야? 저 반하는. 계속 드러내려는 힘과 숨기려는 힘이 계속 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통제를 할 수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나머지 내용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진짜 감정은 이번 다음 내용도 부연 설명해야 되니까 잘 봅시다. 우리의 진짜 감정들은 계속해서 leak out. leak이 무슨 뜻이야? leak. 새어나가는 거야. 누출되다. 오케이? leak out. 밖으로 누출되는 거야. 어떤 형태로? 제스처의 형태로. tones of voice. 목소리의 톤. 얼굴 표정. posture. 자세.
이런 걸로 이제 세워나가는 거야.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2번 앞에 부연 설명 충분히 됩니다. We are not trained, however. 하지만 우리는 훈련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뭐 하는 훈련? Pay attention to people's non-verbal cues. 우리가 또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 같은 것들에 집중하는 것에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Sheer habit. 순수한 어떤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fixate. 잠깐만, 이게 원인이 돼야 돼? 우리는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 순수 습관적으로 우리는 fixate on. 어디에 고정을 해? word. 말에 집중하는 거야. 사람들이 say. 말하는 말들에 우리는 고정을 하는 거야. 우리는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을 우리는 고정한다.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말이잖아.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지 못한다?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그래서 뭐 한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에 집중한다. 그지? 이 말이 같은 말이야. 뭐 하면서 또한 생각하면서 뭐에 대해서 what we'll say next. 우리가 다음번에 뭘 말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할 것만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 표정이 지금 윤지 표정 보니까 쌤은 지금 그만둬야 돼, 수업을. 그만해야 돼. 그지? 그지? 윤지 쌤 나갈까? 내가 나가면 돼? 네가 원하는 거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유은지의 어떤 그 표정과 그 졸린 걸 보지도 못하고 나 다음 할 얘기만 계속해. 자, 52번 봅시다. 이지랄. 그치? 아까 50% 끝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치? 근데 또 다음 수업을 해. 왜? 나는 윤지의 넘버블 큐즈를 집중하는 걸 배워보지 못했거든. 인간들은 이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4번 앞뒤 내용.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돼. 이걸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는 연습을 해야 이 가닥으로 5주 내신을 준비하는 거 매번 얘기할 거야. 알겠어? 여름방학 때는 닥치고 단어 외우고 선생님이랑 수업한 거 집에 가서 한 문장 한 문장 내신 공부하듯이 뜯어보고. 안 그래? 그게 니네가 해야 될 거야. 그게 습관이 잡혀야 밖에 좀 빵빵거리는 놈 좀 데리고 와.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냥 가 집에. 얼마나 화가 났길래 비 오는 날만 되면 저래 사람들이. 감정 주체가 안 돼. 이제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자, what this means?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의미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다? That we are using. 우리는 오직 뭘 사용한다? Small percentage of the potential social skills we all possess.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의 그 소수 퍼센트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의 아주 작은 부분만 사용하고 있대.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이 작은 부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회적이다라는 건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진짜 심하다. 몇 분째 저러고 있는 거야? 자꾸 나랑 섞여 자꾸.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신호를 보냈으면 내가 알아차려서 거기에 반응하고 쟤도 나한테 내가 보고 반응하고 서로 이게 교류가 돼야지 이게 소셜 스킬스인 거잖아. 그치? 근데 한 번씩 길을 기울이니까 이게 집중이 계속 안 떠나죠. 그죠? 근데 여기 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넘버벌 신호를 서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 할 말에만 고정을 얘기하고 다음번에 자기 할 말만 생각한다 이거야. 이건 소셜 스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내 할 말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셜 스킬을 어디 한다? 오직 작은 부분만을 세워야 야, 쉬어. 아유, 힘들다, 쉬어. 왜 저럴까? 한번 보고 싶다.
하고 있었네요. 관계사 얘기를 할 건데, 그럼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를 이름 지어봤을 때 관계는 결국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단 말.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뒤에 뭐가 연장이 된다? 주어 동사가 연장된다. 그치? 근데 그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대명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는 주목보 역할을 해. 그래서 주목보가 빠진 뭐가 나와야 돼? 나머지 문장이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야? 주목보 중에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구조가 나온다고 하는 거야. 이 말 이해되겠어? 그럼 관계 부사는 뭐겠어? 접속사가 시작돼서 주어 동사가 확장되는데 뭐부터 시작돼? 배경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관계사의 배경을 얘기하니까 뒤에 문장이 전개되려면 실제 완전한 문장이 나와 주셔야 되겠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 문장, 주절이 나와 주셔야 돼. 오케이? 배경이 나오다 보니까 주목보를 건드리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문장 구성이 다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말 자체는 그래,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 말인데 원리는 좀 알자고. 왜 불완전이 나오는지, 왜 완전이 나오는지. 그지? 그건 좀 생각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얘기할 건데 이 완전 불완전을 가지고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다 얘기해 볼 거야. 관계사라는 이름 하에서 가지고 있는 명사 누구 있니? 왓절 있죠? 왓절 뒤에는 뒤에 뭐 온다? 주어가 없고 동사가 나와.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 보어가 없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불완전하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동사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의 의미로서 우리 아까 전에 있던 독해에서도 마지막 문장이 저거 나오죠. 그치? 기억은 안 난다. What you will say. 아닌가?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 뭐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죠. 왓절이 관계대명사의 명사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how가 있죠. how. 관계부사 how. 얘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완전한 구조가 나와줘야 돼요. 목적어나 보어. 다 취해져야 되는 문장이 나오죠. 그렇죠? 사실 관계사라는 이름 하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명사를 하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어가 동사한 방식. 근데 이걸로 시험 문제를 안 내죠. 뭐로 내요? 얘랑과의 비교 문제를 내지. 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that 있잖아.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접속사 역할을 하는 명사거든.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대절과의 비교 문제를 많이 내죠. 그래서 what이냐 that이냐의 밑줄형 선택형 문제가 실제 수능 역대 출제 빈도율 2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따 관계대명사 형용사 that도 볼 건데 걔와 똑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사냐 형용사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사는 뭘로 구별한다? 자리로 구별한다. 어디? 동사 앞에 주어 자리냐, 동사 뒤에 목적어 보어 자리냐. 동사 앞뒤 어디? 전치사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명사 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사 앞뒤 전치사 뒤에서 이 what, how, that의 밑줄이 친 걸 봤다? 그러면 아, 명사구나.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난 동사 앞뒤 전치사 뒤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강프로 영어에 오셔서 인프라 수업을 검색하시면 주말 수업 때 쌤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거에 대한 기본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닦아놓을 수 있도록 예전에 수업을 했고요. 선생님은 사실 진도 때문에 이걸 더 디테일하게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 기본기 닦는 용어로서. 끝이야.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애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애들. 형용사가 제일 많죠. 사실 우리가 관계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품사가 형용사 역할 아니겠어? 그럼 얘는 어디에서 이 역할을 해? 어디에서 형용사 역할을 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명사 앞이나 뒷자리를 우리가 형용사 자리라고 하는데 명사 뒤에서 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쌤이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할게. 명사 뒤에서, 이걸 명사라고 합시다. 명사 뒤에서. 그리고 명사 뒤에서의 역할.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누가 있어? who, whom, which, that. 오늘 배울 포인트 25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27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 안에 다 있죠. 그죠?
whom which that 뒤에는 주어가 없이 아까도 마찬가지로 동사부터 나오거나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 보어가 빠진 소위 말해 무슨 구조?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포진이 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사이에다가 좀 남겨놓을게. when, where, why도 관계부사로서 how는 형용사 역할이 아니라 뭐라고? 명사 역할이라고. 관계부사. 그치? 얘네 뒤의 구조는 무슨 구조? 다 일관성 있게 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취해야 한다. 이 원리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사이에서 배우는 게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in, on, at, for, which. 뒤에는 무슨 구조?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와줘야 한다. 여기까지. 아직 안 끝났어?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죠. 소유격 관계대. 여기 따로 조그맣게 하나 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명사 앞이나 뒤, 이 whose 앞이나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 명사가. 그래서 이 앞에 명사의 뒤에 명사가 동사하는데 앞에 명사의 뒤에 명사는 가를 주어가 동사하는데 까지가 어디? 앞에 명사 수식의 범위다. 이게 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니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귀가 진짜 피가 나도록 들었던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치?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근데 나는 왜 관계사 문제만 나오면 왜 자꾸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해보신다면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문장 적용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래. 관계대명사 뒤엔 불완전,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whose 뒤에도 니네가 나름대로의 어순들을 지금처럼 공부하셨어도 이게 문장 적용을 많이 해보셔야지 이게 변수에 대한 것이 최소화돼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지 말 그대로 이 관계사들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문장의 경우의 수들을 니네가 최소화시켜가지고 문장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없도록 니네가 직접 만드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개념을 니네가 백날 적고 외우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어법 문제로 이게 치환이 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많이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뭐야 우리 첫 문장 있지? 나오면 하나하나 열심히 해보셔야 돼. 그 뜯어보는 연습을 해야 니네가 또 기승전 내신이지 뭐. 그치? 그래야 내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힘이 없으면요 내신 공부 백날 해도 힘들어. 지루해. 나름 시간 좀 공 좀 들였다고 그걸 열심히라고 착각해 애들이. 진짜 열심히는 따로 있는데 내 기준의 열심히 말고 절대적인 기준의 열심히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부사입니다. 부사로 나타낼 수 있는 관계사, 부사 자리는 어디 자리 대표적으로? 문장에 있는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말하는 문장 앞자리나 문장 뒷자리에 존재를 하게 된다. 문장 앞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부사라고 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왜 얘네가 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리 원칙대로 이제 딱 말씀드린 인프라 수업이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진짜 내 수업이지만 강추 드리는 거야. 누가 있냐? 관계사 역할을 하면서 부사 역할을 하는 애 다 어디 보자. 누구 있다?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근데 얘네들은 조금 힘들어. 뭐가 힘드냐? 그냥 다 쓰자. 여기에다가 이제 ever 붙이는 거거든? 선생님이 아까 명사 역할을 하는 애는 얘네 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관계사에서. 얘도 있어. 사실. 근데 이거 필기가 워낙 길어가지고 쌤이 저기다 추가 안 하고 여기다 한 번에 쓸게. 여기에서 whoever, whichever, whatever는 여기에 명사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근데 니네가 한 가지 잡아야 될 건 뭐야? 뒤에 불완전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체크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 이거 잘리겠다.
이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두 가지야. 뭐? 명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 명사 역할과 부사 역할. 그러면 얘가 명사인지 부사인지는 뭘로 구별하는 거야? 뭘로 구별하는 거야? 이 자리에 있나? 이 자리에 있나로 구별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기 봐봐. 옌지는 뭘로 구별해? 이대시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는 뭘로 구별해? 자리로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어느 자리에 물어보고 있는 대신지를 판단해야 얘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게 어법 포인트야, 사실. 이거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은 해석이야, 해석. 해석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세우셔라. 얘도 마찬가지다. 뭐다? 동사 앞뒤 전치사 뒤에 있으면 뭐다? 명사.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든지라고 해석해. 부사는 뭐로 해석한다? 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말이야. 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실 노메로와 노메로 위치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겠지? 지금 이 시간에는 저거 하기도 바쁘니까. 마지막으로 얘네도 부사죠? whenever, wherever.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주어가 동사 하는 곳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누구야? 얘야, 얘.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 이게 무슨 뜻? 주어가 동사 할지라도, 형용사 할지라도, 부사하게 동사 할지라도로 해석이 돼. 끝. 관계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어법적 포인트는 사실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선생님처럼 숙제가 되는 거, 그 이후에 문장 적용을 많이 해보는 거, 니네와 나의 차이가 있다면 선생님과 너네랑 이 형태가 있다라는 건 니네가 다 알고 있는 건 똑같아. 다만 내가 너네보다 그냥 문장을 더 많이 봤을 뿐이야.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숙지는 여기에 거의 내가 봤을 때 니네 7, 80%는 다 들어본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정도, 나머지 20%는.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빨리 습득을 해서 문장에 적용하는 게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백날 이거 칠판에다 예쁘게 쓰고 공책에다 예쁘게 쓴다고 해서 그게 너네께 되는 게 아니야. 익숙함과 암기는 다른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암기를 해놔야 돼. 익숙한 건 그냥 또 저 얘기, 완전 불완전 얘기. 근데 니네가 그때 니네가 선생님처럼 내뱉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체화가 내 몸에 배어야 돼. 근데 니네가 익숙한 걸 자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해. 사실 수학에서 그거 제일 많이 벌어지잖아. 선생님이 푼 거, 나도 저렇게 인정. 그래, 나도 저렇게 풀었어. 내게 아니야. 선생님 푼 거지. 그지? 그거야. 니네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25파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설명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선생님이 한 거는 필기는 거의 다 했죠? 요 기출대표 문항 한번 볼게요. 여기 있다가 계속적용법 이런 거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먼저 잡아 두신 다음에 계속적용법은 그 다음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건 관계사가 아까 뭐라고 했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잖아. 그게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그러면 주격, 목적격, 격이란 말 자체는 역할이란 뜻이야. 오케이? 주어 역할, 주격. 목적어 역할, 목적격. 소유격, 소유 역할. 그러면 무슨 역할? 주어 역할. 그게 주격이라고 하는 거야. 한번 봅시다. We admire our teachers. 우리는 우리 선생님을 abundant skill, 많은 풍부한 기술들을 가진 우리의 선생님의 존경을, 감탄을 합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기술을 받을 것이냐? skills니까 위치를 받는 게 맞겠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면 기술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줘.
on the interactive satellite network. 뭡니까? 인공위성? 상호작용하는 그런 인공위성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 abundant skills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abundant skill이 아니죠. 누굽니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죠. 선생님이 이 상호작용하는 인공위성 네트워크에 대한 걸 주는 거니까 선행사는 누구다? 얘다. 그러면 선생님이니까 위치가 아니라 누구다? 후다. 그지? 뒤에 기부가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판단. 그지? 이건 뭐 많이 해보셔서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빨리 어법 판단 한번 해볼게. 1, 2, 3, 4번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합니다. 1, 2, 3, 4번 시작. 그 밑에 테스트 1 풀어봅시다. 한번 유심히 보세요. 문장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문장이 두 개라면 본동사의 개수도 두 개인지, 접속사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는지, 이런 생각들을 꼼꼼히 해보셔야 돼요. 아이고, 미안. 하이니, 같이 봅시다. 시간을 좀 많이 들였는데, 먼저 한번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Sailing, 항해는 made it possible 투부정사.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 어순이라는 거 판단데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됐죠.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됐죠. made it 형용사, 투부정사. 가목적어, 진목적어, 어순. 항해라는 건 가능하게 만들어. 뭐를? trade with countries. 나라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 자,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오면 안명사 수식어라고 했는데 they could be approached. 잠깐만. only by sea. 바다에 의해서만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잠깐만. 그러려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하게 수동태로 끝나고 있으니까 잠깐만. 그러면 본동사 하나, 본동사 둘. 이 본동사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접속사와 대의를 합쳐서 뭐로 만들어? 한 단어로 고칠 것. 그지? 그럼 접속사와 대의를 합치면 누가 돼야 되겠어? 나라들. 그 나라들이 could be approached. 접근할 수 있었다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나라들을 받는 거니까 뭘로 간다? 위치로 간다. 그치? 혹은 뭐 대수로 바꿔 쓰셔도 되고요. 우리 관계대명사 처음 배울 때 많이 했었던 거니까.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요거트는 대상을 잘 봐야 돼. 데어리 프로덕트다. 요거트는 데어리야, 데어리. 뭡니까? 유제품이다. 형용사 바로 나왔으니까 안명사 수식어겠네. 필수적인,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야,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제공의 필수적인 단백질과 beneficial bacteria. 이 유익한, beneficial,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한대. 누가? 앞에 사람들이 단백질을, 필수 단백질을 제공하고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해?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게 영어 문장이야. 그치? 근데 대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공하는 거야? 유제품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유제품을 받는 선행사이기 때문에 위치로 가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 애들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왜냐면 니네가 이미 people 다음에 who가 맞다라고 생각하셨어도 provide에 s 붙은 거 보고 갸우뚱하셨어야 돼.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앞에 전치사가 있음으로 생겨나게 되는 또 다른 명사가 확장될 때가 있거든. 이렇게 관계사 앞에 명사가 2번 이상 확장이 되게 되면 뒤에 있는 내용을 읽으시고 어떤 대상이 선행사인지를 니네가 판단해 주시는 거야. 방금도 쌤이 피식하고 웃은 이유가 who를 people로 받는 순간 사람들이 필수 단백질과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한다부터 내용이 하게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럼 people이 아니구나. 누굴까? 앞에 확장된 명사, 제품이 되겠죠. 그렇죠? 유제품. 그래서 정답은 위치 혹은 that으로 바꿔주시면 된다가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3번. 런던의 가장 새로운 호텔은 집중하고 있어요. 뭐에 집중하고 있대? 편안함과 디자인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It will make 하고 잠깐만 본동사가 또 나왔잖아? 본동사에 이어서 또 다른 본동사가 나왔는데 뭐가 없다? 접속사가 없다. 그지? 문장이 2개 확장됐는데 접속사가 없다. 이상하게 느끼셔야죠. 그죠? It will make guests feel welcome. 그것은 만들어요. 게스트들이 뭐 하게끔? 환영받는 느낌을 들게끔 만들어요. 그럼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누구? 앞에 있는 호텔을 얘기하는 거. 호텔에 있는 그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받는 것이다. 접속사로 연결해 줘야 되니까 접속사 플러스 it은 뭐다? 위치로 받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 디자인이 웰컴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선행사는 디자인 쓰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4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4번에는 이중수식어였어요. People in the study, 연구 속 사람들이 which drank 2 glasses of water, 2잔 이상의 물을 마셨던. 그러면 연구가 마신 게 아니잖아. 그지? 연구가 마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뭘로? 누가 마셔? 사람들이 마신 거니까 which가 아니라 누구 받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who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연구에서 2잔 이상의 물을 마신 사람이 뭐 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2잔 이상 물을 마신 사람들이 배부름을 곧 느꼈다. 그리고 ate fewer calories, 덜 칼로리를 먹었으며 더 많은 무게를 뺐다. 이 말인 거죠. 살 뺐다. 물 마셔야 되겠구나. 밥 먹기 전에. 2잔 이상의 물. 빈속에 물 마시기, 그지? 쉽지 않죠? 선생님은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나는 그 입이 금방금방 마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 텀블러를 옆에다 끼고 사는데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커피 마시고 나서 항상 물을 채워 마십니다. 커피는 입을 더 마르게 하더라고.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테스트 2 1번만 한번 해보실래요? 1번?
밑줄 친 거를 변형해서 한번 1번만 한번 바꿔서 풀어봅시다. 한 문장 해봤어? 여기 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봐봐. 우리가 이 기본적인 한글 해석을 영어로 바꾸지 못한다? 사실 너네가 도파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 지문을 읽어서 몇 번이 정답인지 객관식 문제를 확 맞춰버리는 게 평소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빠르고 쉽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여기서 끝나기에 너무 좋은 방식이야. 요즘 독해 문제 풀이 방식이. 시중교재 영어 문제집 한번 골라보자 해서 시중교재 독해 문제집 90% 이상이 전부 다 뭐야? 그냥 읽고 정답 찍기. 그게 전부야. 근데 진짜 영어 공부를 하려면 사실 써봐야 돼, 니네가. 사실 뭐 양명고나 양명고나 저 배경고나 성문고나 이런 데는 객관식이 안 나와, 주관식이 안 나와, 서술형이. 근데 걔네는 걔네 나름대로 또 어렵게 문제를 내서 뭐 모두 고르시오, 몇 개인지 찾으시오, 몇 개, 5개, 6개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애들 혼란시켜서 틀리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니네가 직접,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분석하고 해석해보고 써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직접 써볼 줄 모르면 영어 실력이 안 늘어, 얘들아. 진짜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해. 여기 봐. 호흡은, 잡아. 영어는 우리나라 어순, 내가 강조하는 게 자리잖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 어떤 패턴의 문장이 나와야 될지는 너네가 이제 읽고 결정을 하는 거야. 봐봐. 호흡은 은는이가에 얘가 주어구나. 영어는 뭐 동사가 바로 나와야 되지. 우리나라 말의 서술어는 어디 있어? 맨 끝에 나오지. 행동이 된다가 나와. 그럼 얘가 동사가. 행동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순으로 얘기하자면, 영어적 어순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서술어는 맨 마지막에 쓰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것도 안 돼. 무조건 맨 마지막에 가서 본동사를 찾자. 또 이건 아니야, 또. 그렇다고 해서. 왜? 영어는 이제, 이런 말 하면, 2개의 문장을 한 문장 안에 놓는 경우가 있거든? 관계사가 그렇잖아. 그지? 그걸 좀 조심해야 돼. 근데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 의식적인 사고 없이 수행이 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야. 이렇게. 보호를 꾸며주는 구조다. 이렇게 먼저 인지가 되셔야 돼. 그럼 먼저 그거부터 만들어봐. 호흡은 뭐다?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이거부터. 수행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이거부터 먼저 가봐. 호흡은 어디 있어?
breathing 있네. 그지? 된다. 뭐 있어? become. 3인칭 단수니까 뭘로 변형? S로 becomes. 뭐가 된다? 무의식적인 행동 영어로 뭐야? 이거 썼고. 생각 없이구나. 요거죠? 무의식적인 행동. 뭐를? on automatic action이라고 할게. 이거야. breathing은 becomes an automatic action. 이게 무의식적 행동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수식어잖아. 의식적인 사고 없이 수행되는 행동인데 뭐? 의식적인 사고 없이 행동되는. 그럼 뭐 없어? without. 사고 없이 without. 왜 그래? without 다음에 그 다음 뭐? sorry. 되는이 되잖아. 수행되는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which부터 요걸 performed를 써줘야 되겠다. 그치? 관계대명사 파트였죠, 우리. 자, which 다음에 뭘 써주면 돼? 무의식적인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 수행되는 행동. 그러면 which, 액션이 단수니까 which is performed가 되셔야 되겠지. 그치? performed. 뭐 없이? without. 그 다음 써줘야지. without, 나머지 conscious thought.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다. 그지? 이런 생각. 수행되어지는 의식적인 생각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문장도 한번 숙제로 해와 보시고 26파트로 가보도록 합시다. 26파트도 앞서 말씀드린 그 관계사 필기에서 첫 번째 필기 명사 파트에서 첫 번째 필기를 썼던 아시죠? 왓절. 그러니까 명사로서 쓸 수 있는 거 니네 다 대봐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 대절 배웠잖아. 대절, 의문사절, if에들절, 왓절, 복합관계대명사절. 복합관계대명사절. 여기 필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오케이? 이 5개를 니네가 절로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 다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럼 자리 판단은 어떻게 한다? 명사 판단은 뭐로 한다? 자리로 한다. The things what 아니 the things which로 바꾸든지 the thing which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총체적으로 what으로도 바꿔줄 수 있다. So what really matters in your personal relationship? 너의 개인적 관계 안에서 matter는 count의 의미죠? 자동사로 쓰였을 때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네 개인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다? The willingness. 기꺼이 하겠다 이거야. Work together to overcome obstacles.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겠다라는 기꺼이 하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너네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니네가 열심히, 나도 니네들을 위해 열심히 서로 간에 work together를 해줘야 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 그치? Questions convey. 질문들은 전달한다. 관심을. 하지만 때때로 관심, they convey. 그들이 전달하는 관심은 is not closely related.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 뭐와? What the person is trying to say it. 지금 what절 뒤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사람 주어 is trying to say 동사 is이 있네? 얘 빼면 되겠다. 그치? 뭘 말하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say 뒤에 목적어를 빼준 상태에서 what the person is trying to say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불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왓절 한번 쭉 봤고 테스트 1, 1, 2, 3, 4 문제랑 다음 페이지에 5번까지 있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
같이 볼까?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 봐봐. 전치사 뒷자리지. 전치사 뒷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그럼 그 시작이 what이라는 건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와야 되니까 is라는 동사 앞에 C에서 뭘 받는지 목적어가 안 나왔지?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보는 것의 아주 큰 부분은 is 뒷자리 무슨 자리? 동사 뒷자리니까 명사 자리인 거야. 동사 앞뒤 전치사 뒤는 명사다. 알겠니? 그럼 얘가 명사다라는 판단, 대시 명사가 되려면 명사가 판단돼야 얘가 접속사 대신지 관계대명사 대신지가 판단되는 거라고. 그럼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구조의 문장. 주어, expect to see. see인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뭘 받는지 목적어가 없네. 윤지야, 그럼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럼 대시 아니라 뭘로 바꾼다? what으로 바꾼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2번. 일단 네가 원스 주어 동사 우리 부사절 할 때 배웠죠? 일단 네가 learn to like the things 어떤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뭔데? things what make you different 너를 좀 다르게 만드는 그것이야. 잠깐만 things는 명사인데 명사 뒷자리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근데 what은 명사라고 얘들아. 그치? 그럼 things가 사물이니까 what이 아니라 뭘로 바꿔주면 돼?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형용사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불완전한 문장 짜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네가 좋아하기 시작하면 learn how to 배워라. share your differences 그 차이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그 차이에 대해서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보아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3번 the truth 진실은요. 자 is 뒷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 that 뒤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news report may not be accurate reflection 까지가 완전한 문장. 그래서 that은 맞게 쓰였구나. 맞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또 reflection의 수식어로서 이제 of로 시작하는 of 뒷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그지? of 뒷자리 명사 자리인데 that이 있어? 그럼 뭐야? 완전한 문장. 젠장 뭐부터 나와? 동사부터 나오네? 틀렸다 판단. 그지? 뭐가? that이 아니라 그럼 뭘로 바꾼다? what으로 바꾼다. 그럼 what is really going on in the real world? 실생활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의 정확한 반영물이 되는 것이다. 뉴스 리포터는 현 상태를 잘 반영하는 게 뉴스 리포터다라는 얘기였죠. 4번도 한번 보시면 UN의 initiative 는 has estimated 뭐가 되었다? UN의 계획은 estimate 추정해왔다. 데디아를 have pp의 목적어 have pp의 pp는 능동입니다. 윤지야 다 왔어. have pp의 pp는 능동이야.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대시 목적어 명사가 되려면 완전한 문장. 오케이? 그럼 economic benefit가 주어 of ecosystem service는 주어 provided 일인데 뒤에 전치사가 있어? pp 누구에 의해서? 이 tropical forest 우림 지역의 숲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이점이 are, 얘가 본동사. over 3 times greater, 3배 더 크다. per 헥타르당, 뭐보다? 마켓 베넷, 시장 이익보다 헥타르당 3배 더 크다 이 말이야. 주어 동사 뭐 띄고 있니? 보어 띄고 있지. 그럼 that 맞게 쓰였구나. 됐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틀려도 돼. 지금 뭐 맞고 틀리고 뭐가 중요해. 단 내가 틀렸으면 뭐가 틀렸는지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지금 틀리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대신 니네가 그걸 위해 계속 노력해야 돼. 보는 연습을 해야 돼. parenting 양육이죠. 양육은 isn't about 에 관한 것이 아니야. about 뒷자리야. about 뒷자리 무슨 자리? about 뒷자리 무슨 자리? 전치사 뒷자리. 명사 자리. 명사의 시작이 대실에 our child does. 영어에서 컴마는 무슨 역할을 했어? 컴마. 경계선의 역할이라고. 오케이? 나 끝났어. 그러면 대시 끝난 게 does에서 끝났네. 뭘 했는지에 대한 목적어. does. 무엇을 하다의 목적어 없으니까 대시 아니라 뭘로 바꾼다? what으로 바꾼다. 아이들이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야. 육아는 아이들이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but 나레이 법빈의 about이 지금 뭐 되고 있어? 병렬되고 있지. How we respond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야. How to respond to 우리 respond 하면 동사 어디에 반응하다. respond는 전치사 to랑 같이 쓰죠. 전치사랑 같이 바로 같이 쓰이는 동사들은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 돼서 얘 맞게 쓰인 거야.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 what we call, 우리가 부르는 것, 뭐라고?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 선생님,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근데 call 뒤에 parenting이라고 목적어 나왔는데 얘는 완전한 문장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call 동사 혹시 기억나니? 무슨 동사? A를 B라고 부르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야.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call은 능동태일 때 명사가 몇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2개 나올 수 있는 동사인지. 근데 지금 parenting 하나 나왔으니까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call 뒤에 명사 하나 나왔다는 건 누가 빠졌다는 얘기야? 얘가 빠졌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B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what? 맞게 쓰인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장이다. 뭐에? 부모 그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이다. 와, 주옥 같은 말이네요. 발음 조심하시고, 오케이? 진짜. 야, 애에 관한 것이 육아가 아니요. 육아는 곧 뭐다? 부모가 그에 반응하는 거. 그래서 부모가 성장하는 게 육아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 서술형은 많이 못했는데 그 앞에 저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 준비합시다. 교재 숙제는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